여러분, 파이썬 코드 짜다 보면 PEP 파이라는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그냥 지켜야 할 귀찮은 규칙들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PEP 파일이 어떻게 여러분의 코드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더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철학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PEP8 철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소통입니다. 파이썬을 만든 귀도 반 로썸이 남긴 이 유명한 말을 한번 보시죠. 코드는 작성되는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이 읽힌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짠 코드는 그냥 컴퓨터한테 명령 내리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몇 달 뒤에 이 코드를 다시 봐야 할 미래의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자, 이 두 코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 코드, 오른쪽 코드. 사실 컴퓨터 입장에선 둘 다 똑같이 잘 돌아가요. 문제 없죠? 하지만 이걸 읽는 우리 사람 입장에선 어떨까요? 어떤 코드가 뭘 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신가요? 아마 1초도 고민 안 하고 오른쪽을 고르셨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좋은 코드는요, 그 자체로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걸 굳이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PEP8이 뭐의 약자고 정체가 뭐냐?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Python Enhancement Proposal, 그러니까 파이썬 개선 제안서의 8번째 문서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좀 거창한데 쉽게 말해서 파이썬 개발자들끼리 쓰는 일종의 공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가 이 스타일 가이드를 따라서 코드를 짜면 마치 같은 언어로 대화하는 것처럼 서로의 코드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당연히 협업도 정말 편해지겠죠? 자, 그럼 이제 PEP8이 왜 중요한지는 알았으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규칙이 사실 꽤 많거든요. 근데 이걸 다 외워야 하나 하고 벌써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 딱 20%의 노력으로 80%의 효과를 내는 가장 핵심적인 규칙들만 짚어드릴게요. 이것만 챙겨도 코드가 확 달라 보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파이썬의 거의 상징과도 같은 거죠. 바로 들여쓰기입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탭키 대신에 무조건 스페이스바 4번, 즉 삭한 공백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탭은 에디터 설정에 따라서 어떤 곳에선 2칸으로 보이고 다른 곳에선 8칸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코드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겠죠? 하지만 스페이스 4칸은 어느 컴퓨터에서 열어도 똑같이 4칸입니다. 바로 이 일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줄 길이에 대한 규칙입니다. 한 줄의 코드가 너무 길게 화면 밖으로 삐져나가면 어떨까요? 그거 읽으려고 가로 스크롤을 계속 움직여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하죠. 그리고 요즘엔 모니터를 둘로 나눠서 양쪽의 코드를 띄워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이 규칙이 빛을 발합니다. 코드는 79자, 주석 같은 경우는 72자 이내로 간결하게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공백, 즉 화이트 스페이스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걸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띄어쓰기나 문장 보호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공백들이 코드의 의미 단락을 시각적으로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연산자 양옆에는 이렇게 한 칸씩 띄워주고 쉼표 뒤에도 한 칸 띄워주는 거.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디테일이 모여서 코드 전체의 가독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 규칙, 즉 네이밍 컨벤션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드를 읽을 때 이름만 보고도 이건 변수구나, 이건 클래스네 하고 바로 알아챌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있는 겁니다. 보시면 변수나 함수 이름은 단음 사이를 밑줄로 잇는 스네이크 케이스를 사용하고요. 클래스처럼 좀 더 큰 개념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파스칼 케이스를 씁니다. 그리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값, 즉 상수는 전부 대문자로 써서 이건 건드리지 마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자, 그런데 들여쓰기, 줄길이, 공백, 이름 규칙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이 모든 규칙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하고 지키면서 코딩을 하지? 네, 맞습니다.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마법 같은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해줄 비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 규칙들을 우리가 직접 다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자동화 도우미들 덕분입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레이크 8 같은 린터입니다. 린터는 우리 코드를 쫙 훑어보면서 여기 PAPR 규칙 어겼네요 하고 알려주는 검사관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진짜 마법은 블랙 같은 오토 포매터에서 일어납니다. 이 친구는 그냥 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가 직접 코드를 PFA 스타일에 맞게끔 싹 고쳐줍니다.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좀 지저분했던 이 코드 기억하시죠? 띄어쓰기도 제멋대로고 한 줄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이 파일을 대상으로 터미널에서 아주 간단한 명령어 딱 한 줄만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짜잔! 이렇게 순식간에 완벽한 펩 A 스타일 코드로 변신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모든 귀찮은 스타일링은 자동화 도구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진짜 중요한 로직, 문제 해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펩 8을 무슨 법전처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칙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지 우리를 올가매는 구속복이 아닙니다. 심지어 펩8 공식 문서 자체에도 이런 인용구가 들어있습니다. 어리석은 일관성은 소인배들의 도깨비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때로는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그 규칙을 깨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언제 규칙을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작업하는 코드가 이미 오랫동안 특정 스타일을 유지해 왔다면 나 혼자 PEP8을 고집하기보다는 기존 코드와의 일관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사용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고유의 스타일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가독성. 만약 규칙을 지켰더니 코드가 오히려 더 읽기 힘들어지고 복잡해진다? 그럼 그 규칙은 무시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깔끔한 코드로 가는 길의 핵심을 딱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바로 이 3가지 기둥입니다. 첫째,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가독성입니다. 코드는 무엇보다 사람이 읽기 쉬워야 한다는 거죠. 둘째, 이 가독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일관성입니다. 모두가 공유된 스타일을 따를 때 협업이 비로소 빛을 발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관성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지키는 도구가 바로 자동화입니다. 블랙 같은 툴을 사용해서 힘들이지 말고 스타일을 관리하자는 겁니다. 가독성, 일관성, 자동화, 이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은 블랙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혹은 예전에 만들었지만 어딘가 좀 지저분해서 마음에 걸렸던 그 프로젝트. 가장 먼저 블랙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거예요.